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합참에서 낙탄 사고 관련한 사과를 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연합 대응 사격 과정에서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이 강릉 지역에 낙탄했다는 건데요. 논란 주민들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민가나 민간인 등 인명에 대한 피해는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를 통해 관련 영상과 사진이 빠르게 확산되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죠.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안보 전문가 중 한 명인 김병주 국방위 간사는 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만약 이게 시내에 떨어졌다면 대형 참사였겠죠.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대통령은 보고받고 어떤 결심을 했는지 낱낱이 밝히라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이 심각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차 관련해서도 조관재 한국카툰협회장은 정부가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과잉 대응이란 거고요. 고등학생쯤 되면 사회에 대해 나름대로 주관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세상이 너무 딱딱하다고 꼬집은 겁니다. 갑갑한 어른들의 생각 때문에 순수한 작품이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고 주목받게 돼서 참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입장도 전했고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사안이 번지면서 만화계에선 성명서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최근 국회에선 BBC의 대통령 풍자 영상을 틀려고 하자 국민의힘에선 이걸 못 틀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왜 BBC가 그런 방송하게 됐냐? MBC가 엉터리 방송했기 때문이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이에 민주당도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요. BBC라는 세계적인 공영방송에서 전 세계의 전파를 태운 방송인데 국회에서 틀지 말라는 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또 MBC처럼 BBC도 가서 항의 방문하고 고발하러 갈 거냐? 그렇게 해서 이게 막을 수 있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국감 화면에서 땡땡땡 쪽팔려서 이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바이든으로 들리냐? 날리면으로 들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잘 들리지 않는다며 뻔뻔한 태도를 일관했고요. 최근 벌어진 사건들을 두고 외신 기자들은 독재 정권이 떠오른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팀셔록 프리랜서 기자는 30년 이상 한국을 취재했는데 이건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본다는 거고요. 언론을 통제하려는 경박한 시도, 정부를 옹졸하고 얄팍하게 보이게 한다.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결국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건데요. 진짜 가짜뉴스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번 바이든 논란과 관련해선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얘기까지 나오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독재 정권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정말 부끄럽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올라갔던 언론 자유도 지수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독재 타령하던 사람들, 진중권 같은 인간들, 입이 있으면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많은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산다. 풍자 만화를 경고까지 하는 정권이고 본인들 이익을 위해선 죄 없는 사람들까지 어떻게든 엮어보려 하는데 이건 독재 정권이 아니면 뭐냐? 이런 비판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 출신 전 대변인 이동훈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놨네요. 페이스북에 직접 이런 글을 남긴 건데요. 1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얘기한다. 깨알 지식을 자랑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 대략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항우의 실패 사례를 들며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특히 원로들 말에도 날 가르치려 드느냐? 이런 식으로 화를 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과거 경험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해서 비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특히 5년 졸망기국, 5년 만에 쫄딱 망했다. 이 5라는 숫자가 한 번 더 가슴을 때린다는 건 대통령 임기 5년을 뜻하는 거겠죠. 참고로 이동훈 씨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임명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마저도 등 돌리게 만든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죠. 역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얼마나 열받으면 조선일보 출신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까겠냐?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당직자, 지지자들을 격려하며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당의 실질적 주역은 당직자들이다. 그리고 지지자들의 중요성도 계속 강조하는데요. 오늘 당원전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죠. 그 현장에서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소통의 폭을 넓히고 당원 교육, 당원 권한 확대 등 윤석열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최근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는 국방부 장관에게도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고요. 국감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5만 가지 만행이 다 탄로나고 있습니다. 41억에서 추가 계약, 계약 변경으로 122억까지 증액되고 집무실과 관저공사 비용은 도대체 뿌리가 어디까지 박혀 있는 걸까요? 심지어 종합해보면 135억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각종 공사 계약, 용역 계약, 물품 구매 계약 등 종합하면 135억이나 나갔다는 겁니다. 당초 예산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이죠. 그리고 기재부가 내년에 중앙동으로 이주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전 비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네요. 곤란하다며 제출을 거부한 건데 민주당에선 기재부 이사하는데 200억이나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재부, 행안부 이전 비용이 200억이나 된다는 거고요. 최근 계획이 바뀌어서 과기부 대신 기재부가 입주하는 것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죠.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이게 왜 이슈가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지금 신문 총리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닝 페이퍼까지 드러났습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 손에 컨닝 페이퍼가 들어간 건데요. 지금 각종 민감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모범 답안이 적혀 있었다 하죠. 이게 걸리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노란봉투법, 인사실패 논란, 론스타 등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저렇게 작전 페이퍼가 드러난 겁니다. 정말 황당한 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국감 기간 동안 더 많은 소식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